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튜브기.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텔 파운드리 시장 진출, 반도체 시장 빅뱅 이런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1부에서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지는데, 메모리 반도체에는 뭐 쭉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D램,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이쪽에서는 한국이 강자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는 일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팹리스 업체, 이 설계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업체,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팹리스가 설계를 하면 요거를 수정해주고 하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업체도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1부에서 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2부 들어가 볼게요. 2부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했다, 여기에 진출을 한다는 거죠. 파운드리 시장에.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 인텔이 이제 빅뱅을 이루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도 이쪽이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일부에서 알아봤듯이 메모리 시장이 뭐 35%, 여기가 뭐 65%이 정도. 그러니까 돈은 이쪽이 더 큰 거죠. 시장은 삼성도 비메모리 쪽에 나가려고 하는 거고, TSMC는 요 파운드리 업체의 세계 1등 기존 강자고요. 인텔도 팹리스 업체였는데 요 이제 파운드리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이 세 개의 강자가 붙는 거예요. 자, TSMC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 로고가 대만 회사고요. 요거는 아시죠?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전자. 인텔, 요거가 우리가 뉴스나 뭐 광고에서 많이 보던 이게 인텔인데, 최근에 인텔이 요렇게 로고를 바꿨답니다. 요 동그라미 요게 없어지고 요 I가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인텔이 얘네 셋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격돌을 한다. 자, 인텔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출범을 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한다. 200억이면 20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자, 파운드리 시장이 2025년에는 1000억 달러로 급성장 전망. 이게 100조 시장. 반도체 자금력은 국가 경쟁력이자 국가 안보 수준으로 받아들여져. 반도체는 예전에는 팹리스 업체한테 설계를 맡기고, 그 다음에 설계가 되면은 파운드리에 맡겼는데, 이제는 이 반도체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뭐 AI 시대가 돌아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이 반도체가 엄청 중요해졌고, 이게 국가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팹리스 업체에 맡기고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면 기술력이 유출될 우려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런 AI나 4차 산업이 커지면서 이게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고, 이 기밀 유출, 기술 유출이 이제 국가 안보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 우리가 해야겠다, 자체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SMC 얘네랑 삼성이랑 인텔이랑 지금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술력을 얘기할 때는 이 나노미터라고 얘기하는데, 1나노가 10억 분의 1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 공정, 적으면 적을수록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죠. 숫자 낮을수록 반도체 칩 성능이 향상되고 전력 소모도 적다. 전력 소모가 적으면 그만큼 발열이 적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의 기술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지금 21년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요 사이인데, 지금 삼성전자랑 TSMC는 지금 5나노에서 3나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인텔은 지금 10나노를 하고 있어요. 21년도에 7나노를 도입을 해도 23년에나 양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인텔이 지금 10나노를 2019년 요때 하고 있었는데 얘네는 삼성이나 TSMC는 언제 했냐면 모이지도 않아요. 삼성이 요때 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 1, 2분기. 그래서 요 기술력 차이가 TSMC랑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미세적으로는 TSMC가 좀 우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사벽이 되어 있는 게 인텔인데 이 차이가 갭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반도체에서 엄청난 기술력 차이예요. 자, 그러면 삼성하고 TSMC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거의 비슷한데 수율 면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약간 앞서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수율이 뭐냐면 제품을 100개를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SMC는 100개를 만들어서 불량품이 1개가 나올까 말까 한다고 치면 삼성전자는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불량률이 삼성전자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수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수율 면에서 TSMC가 더 높다. 그럼 왜 TSMC가 높아? 라고 하니 TSMC가 이 장비를 60대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네덜란드 회사의 ASML 이라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서 이제 노광 장비, 이게 노광 장비인데 이게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높은 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대당 1,800억 원이고 이거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30대에서 40대 공급.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 이게 31대가 공급이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노 미세 공정이 진화가 될수록 이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수율을 위해서는. 근데 벌써 TSMC는 이게 60대가 보유했고 삼성전자는 10대가 보유를 했다. 여기서 나오는 양의 차이도 있을 거고 수율 차이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TSMC가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ASML이란 요 회사는 지금 주가 엄청 뜨고 있습니다. 서로 이 회사에 가서 우리한테 이 기계를 달라 하는데 연간 3, 40대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얘네는 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텔의 장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물론 얘네는 CPU 전 세계 CPU 강자고 팹리스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산까지 하겠다, 파운드리까지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얘의 장점은 뭐니 해도 요거거든요. 이거 미국 회사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인텔이 그러면 우리가 생산도 할게 이러니까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죠. 뭐 세금 문제라든지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뭐 일처리 문제를 되게 빠르게 처리를 해준다든지 반도체에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또한 미국 팹리스 회사, 미국에 설계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퀼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기술력 있는 설계 회사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TSMC나 삼성전자한테 우리 생산해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텔도 우리가 생산을 할게 라고 하면서 인텔이 돈 쏟아붓고 정부에서 밀게 되면 얘네도 거기다 생산을 맡기겠죠. 인텔에다가.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퀼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미국 반도체 자립에 한몫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반도체 육성을 발표를 하고 이 기업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줄게. 이 얘기는 TSMC나 삼성전자 쪽으로 오던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인텔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매출은 아무래도 좀 하향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예요. 그래서 인텔의 장점은 미국이란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삼성전자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이쪽도 나가려면 시스템 반도체도 어쨌든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근데 대규모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회장님, 부회장이죠, 지금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오너가 이렇게 하다 보니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직접 진두지휘하고 챙겨야 되는데, 그럼 오너 밑에 있는 애들이 이 대규모 자금을 끌어다가 사업을 진행을 시키기에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TSMC가 어떻게 파운드리 업체 1위가 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얘네의 사운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탁 생산 후에 다른 사업을 일절 건드리지 않아, 기술 유출 염려가 없어. 이게 뭐냐면 아까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파운드리 업체가 생산을 하는데, 삼성은 만들잖아요, 이 폰을. 근데 이제 애플의 아이폰도 있는 거고, 근데 애플이 이 폰을 삼성한테 니네한테 만들어 주세요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왜? 여기 기술력이 삼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삼성 폰은 훨씬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핸드폰을 안 만들어. 그러면 아이폰이 삼성한테 와서 만들어 주세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 문제예요. 팹리스 업체가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데, 이 파운드리 업체가 같이 설계도 하고 제품 생산도 한다 이러면 기술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TSMC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설계한 거 주기만 해. 우리가 생산만 해줄게, 오로지. 우리가 제품을 만들거나 뭐 다른 짓은 안 할게 해서, 이 TSMC가 세워진 지 34년이 됐는데 34년 동안 전혀 다른 사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너네 설계도는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 이게 얘네 강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TSMC로 몰리는 거죠. 쟤네한테 맡겼더니 쟤네는 우리 반도체 생산만 해주지 자기네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 될 염려도 없구나. 그러니까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죠, 34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네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요. 너도 나도 이 TSMC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얘는 비싸게 받는 거죠. A라는 업체가 오고 B라는 업체가 오고 C라는 업체가 오고, 그런데 주문이 밀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2019년 기준에 연구개발 비용이 30억 달러, 약 3.4조 원을 뿌린다. 향후 3년간 100조를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하고 있는 D램 이쪽 메모리 반도체 낸드 이쪽만 잘해도 다행인 상황인 거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쪽 R&D 투자, 이런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핵심 인재 유치를 통한 기술력 확보. 대만에서는 이 TSMC가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 1위예요. 여기 가면 복지도 좋고 돈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대만 정부가 TSMC를 위한 R&D 단지를 구축을 했어요. 여기에 연구소를 세우고 뭐 학교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TSMC 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재들이 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당연히 머리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SMC는 좋은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1위 강자다. 그러고 삼성은 지금 내부적인 상황이 조금은 힘든 상황이고, 인텔은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미국이기 때문에 얻는 메리트가 엄청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서 또 제가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또 한번 다룰 테니까 뭐 굳이 제 모토 있잖아요.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